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서 밑줄 치인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일시정지하셔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글을 쓴다는 행위는 독백이 아닙니다. 쓰는 사람과 쓰는 글 사이에 끊임없이 주고받는 상호작용입니다. 내가 글을 쓰고 내가 쓴 글이 나를 읽어냅니다. 생각이 있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글을 써야 생각할 수 있기에 글을 쓴다는 말도 있습니다. 쓰고 읽히는, 읽히면서 쓰기를 계속하는 행위와 정신분석가와 피분석자가 듣기와 말하기로 주고받는 행위는 거울 속 이미지처럼 닮아 있습니다. 과거의 판을 바꾸면 현재가 달라지고 현재가 달라지면 미래가 보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단절된 것이 아니고 인생이라고 하는 바구니 속에서 서로 이어지면서 대화하고 소통합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을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읽는 관점은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망각되는 것에 가장 예민한 사람은 아마도 연예인과 정치인일 것입니다. 그들이 대중에게 잊힌다면 직업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일을 막으려고 흔히 무리한 말을 하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주목을 끕니다. 탄로가 나서 악명을 떨치더라도 잊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귀는 사람이 헤어지자고 할 때는 차분하게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진심으로 헤어지자는 것인지 잊히지 않으려고 내 마음에 예방주사를 놓은 것인지를 헤아려야 합니다. 진심이 아닌 예방주사라면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신이 잊힐까 불안해합니다. 그 사람이 헤어지자고 하는 말을 자신의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억해 주길 바라는 소망으로 번역해서 공감하면 관계는 이어질 것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도 망각에 대한 불안이 반영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남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것들에 몰입할수록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은 늘어납니다. 지나치면 남이 보는 내가 아닌 내가 보는 나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벗어나려면 실제로 얼굴을 보면서 만나 대화하는 관계로 균형을 맞추어 보충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잊어버리는 것보다 심한 망각이 있을까요? 과거의 나에게 매이면 현재 나를 잃어버리고 내 정체성과 삶의 소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성공이 끝이 아닙니다. 자아 기능이 약하면 불엄의 폭격이 무너집니다. 실패도 끝이 아닙니다. 자아 기능이 강하면 성공의 발판이 됩니다. 마음의 눈으로 잘 보면 성공이 실패, 실패가 성공일지도 모릅니다. 비워야 채웁니다. 채우는 것과 비우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아 기능이 너무 허약하면 성공에 따른 뒷감당이 안 됩니다. 꽤 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삽니다. 분명히 해낼 수 있는 도전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해낼 능력이 없다며 뒷걸음 칩니다. 겸손한 것이 아니고 자존감이 낮아 두려운 것입니다. 이미 헤어지셨나요? 헤어진 후에 잘 살아야 합니다. 흔한 실수는 복수의 칼을 가는 것입니다. 삶의 낭비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복수입니다. 내 얼굴의 모습은 내 무의식이 결정합니다. 헤어짐의 고통에 사로잡힌 어두운 얼굴과 깨달음으로 빛나는 얼굴은 누구나 금방 알아볼 정도로 차이가 확 납니다. 얼굴이 빛나야 빛나는 사람을 만납니다. 어두운 얼굴 주변에는 어두운 사람이 모입니다. 이미 알려진 연구 결과 중에서 입시생에게 도움이 되는 공부한 것을 장기 기억으로 굳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공부를 한 직후에 반드시 잠시라도 잠을 자야 공부한 내용이 뇌에 저장돼 오래 기억됩니다. 밤을 새워 공부해도 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고 미처 저장하지 않은 파일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렘 수면과 깊은 잠은 모두 기억 저장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잠을 아낀 시간에 공부해서 성적을 올린다는 말은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꿈은 꿈입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꿈과 현실 사이에 딱 한 단어가 있어 서로를 연결합니다. 노력입니다. 현실의 노력 없이 꿈만 꾼다면 환상입니다. 대리만족의 최고봉은 자식에게 하는 교육 투자입니다. 오늘날 교육열은 대단하나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유아원,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대학에서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과 합의는 부족합니다. 교육부가 연이어 급하게 내놓는 정책은 해결책이 아니고 혼란의 근원입니다. 교육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일방적 행정의 후유증입니다.
농촌 부모가 재산 목록 1호 소를 팔아서 등록금 냈다고 해서 대학을 소의 뼈로 쌓아 올린 우골탑으로 부른 한 맺힌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이 무슨 동기에서 출발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알고 그것을 기반으로 정책을 세워야 성공합니다. 대리만족의 달콤함은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환상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순간 엄중한 현실이 기다립니다. 스포츠 중계, 영화 관람에 탐닉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현실을 해결한 것이 아니고 잠시 외면한 것입니다. 가정생활, 사회생활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현실만 보는 삶은 메마르고 환상에만 젖어 있는 삶은 질척거립니다. 환상과 현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삶이 윤택합니다. 개천에서 용 나기가 점점 어렵다고 합니다. 초조한 마음에 자식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다가 자식의 꿈도 부모의 꿈도 거품으로 날아갑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에도 결심을 굳게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 초고령화 시대가 왔습니다. 대리만족의 핵심은 진정한 만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예인의 화려한 행보를 보고 따라하며 대리만족을 느껴도 연예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대리만족이라는 설탕물로 갈증을 달래면 더 심한 갈증이 기다립니다. 삶을 대리만족으로 채울수록 참된 나를 찾을 길은 점점 멀어집니다. 과도한 대리만족은 자신의 삶을 대리운전시키는 것입니다. 벗어나려면 자신이 왜 그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불만족스러운 삶이라도 환상에 빠지지 말고 집중하며 꾸준히 노력하면 만족스러운 삶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남 탓을 하는 순간 내 탓을 하며 자기 성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 내가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할 기회는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남을 무조건 탓하는 버릇을 버리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음식간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마음의 간 맞추기는 더 까다롭습니다. 싱거워도 짜도 문제입니다. 환상과 환멸이 균형을 잃으면 갈등이 증폭됩니다. 성찰하며 산다면 잘못을 저질러도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겁니다. 무조건 잘된 것은 내 덕이고 잘못된 것은 남의 탓이라고 한다면 투사에 중독된 상태입니다. 성찰 기능에 결손되었거나 마비된 상태입니다. 투사처럼 보이는 멋진 인생을 살지는 모르나 폐해는 주변에 널리 깊게 미칩니다. 성찰과 투사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싶다면 문제를 입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점을 바꾸면 상대의 장점이 보입니다. 우회전만 계속하면 제자리에서 빙빙 돌고 좌회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지럽기만 합니다. 장애물로 인해 직진만 할 수 없는 것이 세상 이치라면 때로는 좌회전을, 때로는 우회전을 해야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우회전이나 좌회전의 반복이 방향을 완전히 뒤집는 유턴보다 반드시 낫다고 보시나요? 때로는 고집과 집착을 버리는 유턴이 새로운 삶을 엽니다. 판단과 결정은 자신의 몫입니다. 공감 능력은 원만한 대인관계의 비결입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할 수 없다면 대인관계에 틈이 생깁니다. 익숙한 사이면 공감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상대를 잘 안다고 생각해서 상대의 심정을 미리 단정해버리면 공감의 문을 닫는 겁니다.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서 공감이 실패할 확률이 오히려 높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상대가 늘 변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단정해도 문제입니다. 부모는 나이가 들면서 변하고 자식은 크면서 변합니다. 그런 입장에 공감하지 못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조심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공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감은 남의 마음에 내 마음이 잠시 들어갔다 오는 길입니다. 잠시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또는 너무 오래 공감을 느끼다가는 남의 감정에 휩싸여 내 정체성이 흔들거립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절대의 빈곤 상태인 나라를 여행합니다. 거기에서 태어나 평생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안타깝습니다. 풍요한 나라에서 산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공감한 것입니다. 지나치면 마음의 균형이 무너져서 우울증에 걸립니다. 공감도 적당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공감도 중요하지만 거리도 중요합니다. 몸과 몸이 너무 붙어 있어도 너무 떨어져 있어도 관계는 불편합니다. 마음과 마음 사이에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공감이 부족해서 너무 멀어지면 관계는 희석됩니다. 공감이 넘쳐서 너무 가까워지면 남과 내가 마구 뒤섞여 갈피를 못 잡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다 들어줄 것 같이 보이거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혹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생리학적으로 비유하면 건강한 삶의 힘은 사탕이 아닌 소금에서 나옵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대권이라는 용어를 자주 쓰는데 들을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큰 권력이라는 표현이
민주주의 체제에 그리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뽑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잘 뽑아야 합니다. 절대 다수인 뽑는 사람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가지와 줄기는 물론이고 뿌리까지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잘못 뽑으면 절대 다수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그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겉으로 보이는 가지나 줄기가 아닌 뿌리를 봐야 하는데 과연 언제 드러날지 궁금합니다. 그 사람이 말실수했을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말실수를 캐면 뿌리가 보입니다. 술이 취하면 진심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말이고 말이 사람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두 사람이 독립적으로 세운 두 기둥 위에 같은 지붕을 얻는 것입니다. 두 기둥을 무리하게 가까이 옮기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내 정체성을 존중하는 사람이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무시하거나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려는 사람은 나를 자기의 노예로 만들려는 자기의 중독자입니다. 친절보다 중요한 것은 존중입니다. 장애인에게는 지나가는 친절보다 편의시설 확충이 존중의 표현입니다. 내 입장만 가지고 어설프게 남의 처지를 이해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친절과 공감을 앞세워 남을 나와 합치거나 종속시키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와 남 사이의 고유한 틈을 인정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해해야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사람을 세 범주로 나누면 미리 준비하는 사람, 일이 생기면 대처하는 사람, 일이 생겼지만 어쩔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망설임이 특기인 사람은 주로 3번에 속합니다. 세 범주의 사람들 간에는 상상력 등급이 차이가 납니다. 미리 준비하는 사람의 상상력은 최고 등급입니다. 윗사람으로서도 좋은 역할을 합니다. 상상력이 결핍 등급인 윗사람과 일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부분적 진실에 매달려 논리를 왜곡하고 자기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힘 있는 겉모습과 달리 위기가 닥치면 안에서부터 무너집니다. 그런 사람 옆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일찍 떠나야 합니다. 주저하다가 결국 나의 자존감, 사회적 위치, 정체성에 금이 갑니다. 상상력 결핍증은 전염병입니다. 일사불란을 받드는 조직의 구성원은 상상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따돌림을 당합니다. 이런 문화에서는 상투적인 이야기나 나열하면서 되도록 개인의 존재감을 감춰야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획기적인 의견을 내면 여러 사람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며 나설 것입니다. 그런 조직은 시간이 가면 상상력을 억누른 값을 치르고 추락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보복에 매달리는 매 순간 내 삶은 그만큼 사라져갑니다. 보복은 양날의 칼입니다. 어디를 잡아도 내게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멈출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들어도 무력감을 떨치려고 계속 매달립니다. 어쩔 수 없이 지쳐갑니다. 지금이라도 포기해야 할까요? 너무 멀리 왔습니다. 분노에 애쓰는 에너지를 줄이면 싸울 힘이 늘어납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분노가 진정되면 냉철한 추진력이 생깁니다. 추진력이 생기면 입장이 정리되고 입장이 정리되면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작가입니다. 책으로 내진 않아도 내 삶의 이야기를 매일 써나가고 각색합니다. 아무리 솔직한 사람도 대개는 유리한 쪽으로 고쳤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기억하고 서술하는 바를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기억이 얼마나 취약한 기능인지는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태도가 진실해도 하는 말이 늘 진실이 아닙니다. 거짓말의 모습은 정말 다양합니다. 피해를 안 주면 거짓말을 해도 되나요? 선의의 거짓말도 본질은 거짓입니다. 좋은 의도의 거짓말이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진실을 들을 자격이 상대에게 없다고 하면서 적대적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이 역시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문제는 말과 글의 홍수에 대처하지 못하면 가짜 뉴스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리석은 공범이 되어 남의 인생을 대리운전합니다. 나쁜 균에 옮지 않으려고 손을 씻고 마스크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처럼 말과 글의 오염을 피해서 마음을 지키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말이라고 반드시 진리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장, 교육, 직업, 배경, 정치적 성향을 알아야 합니다. 평소 누구와 어울리는지도 알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정치적 성향이나 속마음을 숨기고 내놓는 시사평론은 교묘합니다. 편파적이 아니라 균형 있게 들리거나 읽힌다면 그 역시 진실을 왜곡하지 않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말이나 글은 사적 경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비교적 자유롭게 공정하게 말하거나 쓰기도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뱉어내는 전문적 관점은 견고할지 몰라도 개방성은 부족합니다. 전문은 오직 그 분야만 연구하는 것이니 문이 닫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보통 사람의 상식적인 판단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전문가 이름표로 달고 있어도 꾸준히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전문가가 아닙니다. 자기 성찰도 없이 여기저기 나타나 말과 글을 남기는 사람은 또 들어봐도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굳어진 전문가는 전문가인 척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진짜라면 굳게 믿어봐도 때로는 잊고 버리고 새로운 관점을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굳어버린 신념과 확신은 멋모르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행사하는 폭력입니다. 합리적인 의심과 의문은 편집증이 아니고 현대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지혜입니다. 너무 얽혀 있어서 판단이 어려울 때는 단순함에 기대해야 합니다. 거기에 진실의 뿌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1세기에도 식민주의 세력은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총과 칼이 아닌 글과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심식해 들어옵니다. 구나 소리가 아닌 소리 없는 힘으로 지배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와 정치적인 선동은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심하고 벗어나고 때로는 대항해서 싸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식민지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마음은 주관성의 영역이니 순도 100%의 객관적 진실은 그 속에 담기지 않습니다. 확신의 늪은 깊고 어두워서 들여다보아도 잘 안 보입니다. 애를 써도 겨우 조금 보입니다. 확신의 정체를 완전히 알긴 어렵습니다. 확신은 마음의 불편함을 지우기 위한 것입니다. 부분을 알면서 전체를 아는 듯 느끼며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불확실성이 늘어날수록 확신에 찬 사람들도 따라 늘어납니다. 본질을 외면한 채로 확신이나 소신의 모습만을 고집하는 세상은 같이 만들고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진정한 명의는 자신이 내린 진단이 틀렸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확신에 찬 의사는 필요한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고집하다가 의료사고를 냅니다. 어떤 좋은 운동도 사회와 언론의 관심, 사람, 돈이 모이면 권력입니다. 어느새 권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권력의 부작용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권력이 무조건 경계의 대상은 아닙니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대로 쓰면 사회적 선입니다. 권력 자체가 목적이고 사적 이익을 위해 누린다면 어떤 좋은 명분 위에 서 있더라도 사회적 악입니다. 그래서 좋은 운동도 흔히 함정에 빠집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뜻을 알기 어려운 말들이 돌아다닙니다. 말놀이를 넘어 말 장난 수준이 넘칩니다. 내 마음을 지키려면 세상에 흘러넘치는 말의 속성을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말은 왜 할까요? 진심을 터놓으려고? 대중매체가 쏟아내는 글과 말은 읽고 듣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숨겨야 할 것을 숨기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숨기려고 흔히 쓰는 방법은 침묵이지만 침묵으로도 완벽하게 숨길 수는 없습니다. 침묵 자체가 벌써 숨기려는 의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복잡하고 어렵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들키지만 어렵게 말하면 감춰집니다. 환히 알 수 있는 것도 숨기려면 일부러 어렵게 말해 듣는 사람의 머리를 어지럽힙니다. 전문가가 빠지는 함정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분야도 배울 것이 더 이상 없다고 마음을 닫는 배짱 있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으니 전문가일수록 열린 마음으로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21세기처럼 융합이 중요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익숙해진 것만 고집하고 새로운 것에 눈가기를 닫는다면 전문가 명찰을 달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는 다수의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것입니다. 흔들리는 삶의 책임을 궁극적으로 내게 물어야 합니다. 쉬운 방법은 부모나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나 그렇게 하는 한 행복은 멀리 있습니다. 남 탓을 하는 투사라는 방어가 힘든 마음을 잠시 달래주기는 합니다만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공회전하는 삶은 내 책임입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깨달으면 길이 보입니다. 나와 남은 아무리 가까워도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몸이고 다른 마음입니다. 나의 생리 기능을 남이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내 마음을 남이 전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말이 생겼지만 이 말은 마음의 이해가 궁극적으로 제한적이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급하게 먹은 밥처럼 급하게 꺼낸 말에로 취합니다. 혹시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을 상대의 심리적 경계와 방어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편안한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의도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툭 던지는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고 그렇게 입은 마음의 상처는 봉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소중할수록 유지 관리도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거짓말은 나를 감싸는 옷과 같지만 진실의 비바람 속에서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진실은 활짝 열린 모습이고 거짓말은 굽어 있습니다. 열려 있어 거침이 없는 진실과 달리 거짓말은 진실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굽은 길을 갑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넣다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면 끝입니다. 심한 우울증은 뇌 속의 생화학적 균형이 무너진 상태로 약물 치료가 우선이지만 가끔 느끼는 우울감이나 가벼운 우울증은 마음이 보내는 쉬면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마음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마음은 양말과 같습니다. 겉과 속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뒤집어 봐야 합니다. 양말 속에 끼어 들어간 것이 있으면 걸을 때 불편합니다. 뒤집어서 꺼내야 합니다. 마음도 불편하면 뒤집어서 정리해야 합니다. 그냥 버티면 계속 불편하거나 상처를 입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리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더 책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